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7일 오후입니다. 4월 27일이 2년 전에는 판문점 선언이 나온 날, 비핵화 선언이 나온 날로 기억되는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비핵화 선언은 결과가 제로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이 역사에 남는 날에 한 번 더 있습니다. 1971년 4.27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김대중 후보, 여당은 박정희 후보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김대중 후보가 놀랍게도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약 10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은 정보기관도 동원하고 공무원도 동원하고 해가지고 돈도 많이 썼는데 100만 표 차이로 이기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김대중이라는 선동가에게 표를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런 국민들 가지고는 민주주의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뒤 10월 유신을 선포를 해가지고 사실상 두 번째의 쿠데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 시대로 접어듭니다. 7년 동안. 이 7년 동안 정치와 언론은 상당한 규제를 받았지만은 국력을 경제에 쏟아 부어가지고 중화공업 건설에 매진하게 되고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튼튼하게 생기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화공업을 만들어내고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이 부흥하고 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바로 문턱까지 대한민국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그 비난에 휩싸여 가지고 결국 10월 26일 12.6 사건을 맞게 되는 4월 27일입니다. 오늘의 역사는 이 정도로 하고 요사이 사전투표 조작설이 한국 사회 일각에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의 개표 기술은 1987년 이후에 컴퓨터를 도입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신속합니다. 부정 개표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총선도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에서 반영된 야당 지지율이 너무나 낮고 여당 지지율은 너무 높다. 당일 투표보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에서 출발한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은 확산이 되더라도 상식으로 판단하면은 뭔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상식이 뭐냐 하면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 경험의 축적으로 보면은 사전투표 부정설은 있을 수 없고 거기서 주장되는 바는 하나하나 논리적 반박이 가능하고 지난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세한 해명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라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 사전투표, 미국에서는 주로 우편투표인데요. 사전 우편투표 그리고 개표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더구나 자기가 당선된 2016년 대선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진 선거가 아니에요. 이긴 선거에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파퓰러 보트라고 그래요. 전 미국인을 상대로 한 득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300만 표가 졌습니다. 300만 표가 졌어요. 그러나 미국의 선거 제도는
각 주마다 선거인 수가 배당이 돼 있고 그 주에서 이긴 사람은 그걸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독식을 합니다. 51대 49로 이겨도 그 선거인 표를 다 독식을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전 국민 득표율을 하고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200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 고어 민주당 후보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결했는데 전 국민 득표에서는 조지 부시가 50만 표가 졌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수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플로리다에서 이 개표를 놓고 오랫동안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걸 유효표로 인정하느냐 무효표로 인정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재검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00만 표 뒤진 데 대한 트럼프의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요사이는 사전 우편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정이 있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사전 투표 부정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근도 이렇게 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최근에 치러진 이 경선을 언급을 하면서 우편 투표에는 문제가 많다.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 매우 위험하다. 공화당은 각 주에서 치러지는 우편 투표와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엄청나게 원하고 있다. 선거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다. 이유가 어찌됐건 공화당에는 사전 우편 투표가 불리하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편 투표에 매우 비판적인데 지난달 플로리다 경선에서는 직접 우편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트럼프가 물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그 서로 엇갈린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외 거주자라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투표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백악관에 있어서 플로리다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또 캐묻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괜찮고 같은 주 안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트럼프는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매우 다릅니다. 모든 것들은 봉인되고 검증됩니다. 그러나 우편 투표는 매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한다면 직접 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는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훌륭한 제도가 아닙니다.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우편 투표에 큰 부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미국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이렇게 내지르고 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그냥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건의 무슨 거짓말을 하면은 기자들이 따라가서 그걸 바로 잡는데 하루에 보통 11건의 거짓말을 하니까 기자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 하나하나 지적하다가는 온 신문 지면이 트럼프 거짓말 바로 잡는 걸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의 경우는 이게 너무 심합니다. 예컨대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트럼프는 이 선거 개표 부정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가 막바지에 테드 크루즈 후보에게 역전되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이 있었다. 재투표를 하자.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대통령 본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 괴상한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는 뭐냐? 펜실바니아 주에서 지금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투표도 하기 전부터 왜 그랬느냐? 펜실바니아 주에서는
트럼프가 질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는 데 대한 이유를 하나 미리 선제적으로 깔아놓는 수법이었는데 놀랍게도 펜실바니아 주에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펜실바니아 주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로 옮겨갑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항상 민주당이 다수를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물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뉴햄프셔에서 조작이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나서 조작 때문에 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뉴햄프셔로 동원되어 가지고 클린턴의 표를 몰아줬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300만 표 차이로 총 득표수에서는 300만 표 차이로 지고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는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선거인단에서 압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 투표에서도 이겼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백악관 직속의 선거조작규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300만 표 이긴 거, 힐러리가 이긴 거, 여기 부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조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주에서 잘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고 해산돼 버렸습니다. 그걸로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그 업무를 국토안전부가, 안보부가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결국 아무 증거 없이 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장했던 개표 부정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데 트럼프가 그럴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성명서를 하나 남겼느냐. 엄청난 양의 선거 조작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들이 대통령의 공정선거 자문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닫고 말았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미국에서 적발된 선거 조작 사례에 관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였겠죠. 부재자 투표를 대상으로 했는데 491표가 잘못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491표. 491표가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49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투표자 1억 2,900만 명 중에서 0.02%가 중복 집계된 통계가 하나, 중복 집계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락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은 불법 이민자가 대다수 거주하는 42개 지역구에서 2,350만 표를 분석을 했더니 이 중 30명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부정투표를 했다. 그 비율은 0.0001%입니다. 그러니까 당락에 아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한국의 우파가 무조건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던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위험하게 되고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사태를 초기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사망자가 5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할 때 막 짜증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 상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패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은 이분은 또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젠틀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냐 진실이냐의 대결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제발 낙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이렇게 염치 없이 하니까 아, 미국도 이런 나라로구나. 정직하지 못하면은 출세할 수 없는 나라로 알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 하는데 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 하는 거 그게 뭐 대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유진영의 기준, 도덕적 기준이 미국 대통령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도덕성을 상실하니까 세계 전체의 자유 우파 진영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트럼프의 거짓말을 한국의 우파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지는 거죠. 진실을,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놓고 편한 거짓말을 잡을 때 그게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